여러분, 세안 잘하고 계신가요?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사실 문제 하나도 없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영상 보시면서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이 질문이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 번만 같이 체크해 보세요. 첫 번째, 뜨거운 물로 세안한다. 두 번째, 세안제를 손에 대충 비벼 바로 얼굴에 문지른다. 세 번째, 세안 시간이 1분을 넘는다. 네 번째, 코나 이마 T존을 오래 집중해서 문지른다. 다섯 번째, 아침에도 강한 클렌저로 세안한다. 여섯 번째, 매일 이중 세안을 한다. 일곱 번째, 각질 제거를 주 3회 이상 한다. 여덟 번째, 내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모른다. 아홉 번째, 세안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러 닦는다. 마지막 열 번째, 세안 후 보습을 대충 하거나 안 한다. 자, 여기서 하나도 안 걸린다 이런 분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몇 개가 해당되느냐가 아니에요. 두 개든 세 개든 이미 피부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,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세안 직후에 나타나는 피부 반응이에요. 이제부터는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짚어볼게요.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좀 빳빳하게 당기는 느낌이에요. 크림을 바로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좀 화끈거리거나 따가워서 괜히 막 얼굴을 만지작거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이런 반응은 세안 과정에서 피부에 꼭 필요한 지질과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씻겨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. 건강한 피부라면 세안 직후에 잠깐 아무것도 안 발라도 사실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. 근데 얼굴을 세안하자마자 막 당기고 따갑고 뭔가 막 빨리 발라야만 편해진다면 그건 이미 세안 단계에서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 신호는 세안제를 쓰지 않고 맹물로만 씻었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거나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예요. 이럴 때는 물 온도가 생각보다 높았거나 세안할 때 손으로 문지르는 마찰이 많았거나 아니면 이미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바로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커요.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가 예민해졌다는 비교적 분명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아침에 세안했는데도 점심쯤 되면 오히려 피부가 번들거리는 경우예요. 많은 분들이 이걸 내가 피지 분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세안으로 유분을 너무 많이 제거해버려서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유분을 오히려 과하게 만들어내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지성 피부일수록 세안을 세게 하면 더 보송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더 번들거리는 방향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. 세안은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. 피지나 먼지, 노폐물을 제거해서 트러블이나 염증을 예방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. 문제는 이 깨끗함을 기준 없이 밀어붙일 때 생겨요.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에는 각질층과 지질막으로 이루어진 천년 보호막, 그러니까 흔히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있는데 이 장벽은 피부 속의 수분을 붙잡아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좀 지켜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근데 세안을 과하게 하면 이 밸런스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텐데요. 클렌저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 분자들이 세안 과정에서 노폐물과 함께 각질층 일부를 제거하고 세안이 끝난 뒤에도 완전히 씻겨나가지 못한 채 피부 안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특히 정상적으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어야 할 각질층의 지질 구조 사이로 계면 활성제 분자가 끼어 들어가면서 지질 배열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 피부는 수분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훨씬 쉽게 반응하는 상태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하고 붉어지고 트러블이 잘 생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는다는 개념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서 과하게 씻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피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. 결국 세안의 목표는 노폐물을 최대한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리해주는 데 둬야 됩니다. 순한 제품으로 짧고 부드럽게 세안해도 일상적인 노폐물 제거에는 충분하고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피부 장벽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매일 부담 없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기본 세안 루틴이 어떤 건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충도 아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5가지예요. 첫 번째, 물 온도입니다.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막상 미지근하다고 하면 사실 감이 좀 잘 안 오죠. 쉽게 말하면 손을 물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도 아니고 차갑다는 느낌도 아닌
그런 정도입니다. 우리 피부 표면 온도가 대략 32도에서 34도 정도라서 그와 비슷하거나 살짝 낮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보다 더 따뜻한 물로 씻게 되면 피부에 원래 깔려있던 천년 오일층이 빠르게 씻겨나가면서 장벽이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연구에서도 뜨거운 물에 피부를 노출했을 때 수분이 빠져나가는 양이 크게 늘고 피부가 더 붉어지는 경향이 관찰됐어요. 그래서 세안할 때 뜨거운 물은 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약산성의 세안제를 사용하는 거예요. 세안 후에 얼굴이 뽀득뽀득해야 깨끗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느낌은 사실 피부가 보호막을 잃었다라는 신호에 가까워요. 고알칼리 세안제는 각질층을 불필요하게 부풀리고 피부 지질 구조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어요. 반대로 좋은 세안제라는 건 노폐물은 정리해주되 피부가 원래 갖고 있던 오일과 장벽까지 같이 가져가지는 않는 제품이에요. 피부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 세안제가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연구에서도 고알칼리 제품보다 장벽 손상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세안할 때 거품을 충분히 내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씻는 거예요. 귀찮다고 세안제를 손으로 대충 비빈 다음에 얼굴에 문지른 분들 사실 꽤 계시는데 이건 피부 자극을 키우는 방법입니다. 아무리 순한 제품이라도 고농도의 상태로 피부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. 거품을 충분히 내서 피부와 손 사이의 완충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세안 자체가 마찰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마찰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에요. 이 코나 이마처럼 피지가 많은 부위를 오래 문지르기보다는 얼굴 전체를 고르고 짧고 부드럽게 씻는 게 좋습니다. 스크럽이 들어간 제품으로 세게 문지르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쌓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. 제가 또 하나 덧붙이자면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. 근데 각질 제거가 완전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주 1회에서 많아도 2회 정도면 사실 충분하고 그 이상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잃고 계속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. 네 번째는 헹굼입니다. 우리가 세안을 할 때 문지르는 데는 신경 쓰고 헹굼은 사실 대충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헹굼이 더 중요해요.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감싸듯이 여러 번 부드럽게 씻어내는 게 좋고 샤워기 수압을 얼굴에 직접 맞추는 건 사실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이 수압 자체도 피부에는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. 세안 시간 역시 길 필요는 없어요. 문지르는 시간과 헹굼 시간 모두 합쳐서 한 30초 정도면 일상적인 세정에는 충분합니다. 오히려 이 물과 장시간 접촉하는 것 자체가 피부 장벽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짧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세안이 피부에는 더 도움이 돼요. 자, 다섯 번째는 세안 후 마무리예요. 얼굴을 헹군 다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그냥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특히 이제 남성분들 중에 이 뽀송뽀송한 느낌을 좋아해서 수건으로 그냥 얼굴을 팍팍 문질러 닦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피부를 사실 계속 긁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이 물기를 흡수시키듯 닦아주는 게 좋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세안 후 3분 정도 이내에 보습을 해주면 피부 수분 증발을 줄이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.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세안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세안 루틴이기는 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. 이 방법을 매일 어떤 날이든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. 우리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날까지 항상 동일한 강도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가 그걸 버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쉽게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. 중요한 건 정해진 세안법을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날 피부 상태와 계절 변화에 맞춰서 세안 방법을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메이크업을 좀 제대로 한 날이면 이중 세안이 필요할 수도 있죠. 이럴 때는 오일이나 크림 타입 클렌저로 먼저 화장을 부드럽게 녹여낸 이후에 약산성 폼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. 반대로 선크림만 가볍게 바른 날이거나 아주 가벼운 메이크업만 한 날이라면 굳이 매번 이중 세안을 할 필요는 없겠죠. 저자극 클렌저로 한 번만 세안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. 또 세안이랑 샤워를 한 번에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세안을 샤워 과정 중간에 하지 마시고 가장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. 얼굴 피부가 뜨거운 물과 수증기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샴푸와 바디워시를 먼저 끝내고 마지막에 얼굴만 좀 짧게 씻는 순서가 장벽 보호에는 더 유리해요. 그런데 이런 세안 조절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피부 컨디션이 들쑥날쑥해서 혼자 관리하기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극을 좀 줄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쪽이 피부에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감하거나 홍조가 좀 잘 생기고 속건조가 심한 피부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흔히 언스트레스 테라피나 LDM, 크라이오셀 같은 관리들은 피부의 열감이나 붉은기를 완화하고 자극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장벽 회복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. 모공이 막혀서 답답하고 피지가 잘 쌓이는 피부시라면 아쿠아필이나 스킨 스케일링처럼 압출 없이 노폐물을 정리해주는
저자극 클리어링 관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. 피부결이 거칠어졌거나 각질이 많이 쌓인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나라필이나 예스필, 세라필처럼 비교적 약한 화학 필링을 피부 상태에 맞게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. 자, 이런 관리들은 집에서 스크럽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균일하게 각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의료진의 판단 아래 진행되는 게 중요합니다. 만약 피부 고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피부 상태에 맞는 관리들을 조합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. 다만 이런 관리들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세안과 홈케어 습관 위에 더해지는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모든 피부 문제가 이 세안 하나로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. 이건 분명히 짚고 가야 해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안 방법을 꾸준히 지켜도 피부가 계속 안 좋아지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관리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이미 피부 장벽이 좀 많이 무너져 있거나 피부 상태 자체가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. 중증도 이상의 염증성 여드름이나 호르몬의 영향이 큰 성인 여드름,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, 만성 주사 피부염, 또 기미잡티처럼 색소 질환이 중심인 피부 고민은 세안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이런 상태에서 혼자서 세안법이나 화장품을 계속 바꿔가면서 버티다 보면 오히려 더 피부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. 이럴 때는 혼자서 끌고 가기보다는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서 현재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단계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는 쪽이 더 안전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세안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. 실제 연구들에서도 세안 빈도와 방법을 피부에 맞게 조절했을 때 여드름이나 전반적인 피부 상태가 개선되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어요. 결국 피부 관리의 출발점은 여전히 세안 같은 기본적인 습관이에요. 세안을 과하지 않게 피부 장벽을 지키는 방향만 바꿔줘도 피부는 훨씬 튼튼해지고 그 위에 쓰는 화장품이나 관리 효과도 훨씬 잘 받게 됩니다.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피부 반응을 느끼실 겁니다.